공적 부조 전력에 있는 영주권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초강력 이민 제한 규정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 체류 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내 대학 총장들이 유학생 감소와 관련해 연방의회에 공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타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이민 제한 규정의 세부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적 부조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내용과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 등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저소득층 생계보조금인 SSI와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영주권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다 적발됐을 경우라도 연방정부가 그동안 받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내놓지 않을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지만 이번 초안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연방법은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주별로 임산부나 아동 등은 5년을 기다리지 않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이번 규정 개선안 초안에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자 참전 용사나 난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초안은 연방법원의 판례를 행정부 재량으로 무시하고 이 같은 제한을 없애려는 것으로 연방관보 고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도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공적 부조 수혜로 인해 입국 비자를 거절당한 이들은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산과 소득, 부채 등 상세한 경제 상황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 중입니다.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 체류 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민서비스국이 지난해 8월부터 유학생, 교환 방문, 직업훈련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 신분 유지를 못한 날짜부터 불법 체류일로 산정하는 정책에 대해 길포드 칼리지 등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규정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길포드 칼리지와 맨하탄의 뉴스쿨,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 칼리지, 캘리포니아주 푸틸, 대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해당 규정을 시행하면서 연방관보 고시와 여론 수렴 기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이 말소돼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 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유학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내 25개 공립사립대 총장들이 연방의회에 공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연방 의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들을 감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 공립 사립대 총장들은 이번 서한에서 우선 유학생들이나 외국 국적 교수들은 현재 비자 발급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뉴저지 대학들을 떠나고 있고 까다로운 취업 비자 발급으로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총장들은 서한에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방향을 택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유학생 감소는 뉴저지주 내 대학들에게 큰 부담이며 고등교육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의원들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들이 유학생들과 외국 국적 교수들을 위협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학년도 신규 유학생은 27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6.6%나 감소했으며 한인 신규 유학생 역시 2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8.1%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럿거스대 뉴브런스윅 캠퍼스가 유학생 6,754명으로 가장 많고 스티븐스 공대 3,777명, 뉴저지 공대 2,656명, 프린스턴대 2,300명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국경 지역에 이민자 수용 시설이 한계에 달해 텍사스주 엘파소 인근에 이민자들을 수용하게 될 4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거대 텐트시티를 조성해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리오그란데 밸리 주변은 미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이 노숙하던 곳으로 미 이민당국은 이곳에 3,700만 달러를 투입해 축구장 크기 면적의 냉난방 공조 장치를 갖춘 대형 텐트를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도나 지역에 있는 텐트에서 500명가량 수용 가능한 시설이 먼저 공개됐는데 36개의 샤워 부스를 갖추고 48인치 평면 TV, 어린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DVD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미 당국은 텐트 시설이 냉방 장치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이민자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 국경 당국은 이 텐트3가 이민자를 48시간에서 72시간 미만 구금했다 다른 시설로 옮기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경 순찰 프로그램 관리자 카르멘 칼리아는 매일 1,200명꼴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을 비교적 안전한 수용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 공세를 취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미국은 수년간 무역에서 연간 6천억에서 8천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대중국 무역에서는 5천억 달러를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는 중국과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오는 10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어치의 다른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오는 8일 예정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100여 명의 메머드급 중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에 빈손으로 협상장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이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방문 취소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한 식당 가운데 위생상태 A등급을 받은 식당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낙제점을 받은 식당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뉴욕시 보건국 식당 위생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 식당으로 등록된 업소는 총 308곳으로 이 가운데 A등급 판정을 받은 식당은 254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78%가 A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 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또 B등급을 취득한 한식당 수는 30곳이었습니다. 낙제점인 C등급 판정 또는 재심사가 필요한 보류 등급을 받은 한식당 역시 모두 10군데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군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한식당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음식 보관 온도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 규정상 찬 음식은 화씨 41도 이하, 뜨거운 음식은 14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식당들 경우 이에 대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훈제 생선은 화씨 38도 이하를 유지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식당의 경우 냉면 육수를 식히는 과정이나 김밥에 밥을 식히는 과정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식히는 과정을 기록한다면 벌점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요리사나 준비 직원의 개인 위생 소홀, 음식 보관 준비, 서빙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미흡, 조리기구 관리 불결 등의 위반 사항이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식당 26,979곳 가운데 A등급은 84%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타운이 50여 타운에 이르며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글렌락 타운 의회는 최근 식료품과 식당 등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글렌락 타운 내 소매점과 식당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봉지 사용도 봉지당 10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렌락에 이어 리치우드도 이번 달 중 타운 의회에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티넥타운은 지난 2017년 비닐봉지당 5센트의 수수료를 받는 조례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은 부진한 상태로 주의회가 지난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필 머피 주지사가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주의회는 지난해 9월 일회용 비닐봉지뿐 아니라 스티로폼 포장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법안은 주 상하원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와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대 로비가 거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강력 범죄의 건수가 25년 내 가장 낮은 건수를 기록하며 감소했지만 혐오 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의 대부분이 유대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전체적인 범죄는 6.1% 감소했지만 혐오 범죄는 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혐오 범죄 대부분이 유대계에 집중돼 있어 유대계 관련 인종 혐오 범죄는 82건으로 보고돼 지난해보다 82%나 급상승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혐오 범죄는 지난해 11건에서 16건으로 45% 늘었습니다. 인종 관련 혐오 범죄 중 흑인에 대해서는 10건에서 19건으로 50%, 백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불과 2건이었던 것이 11건이 보고돼 450%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혐오 범죄에 대한 경찰의 체포도 100%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일어난 살인, 강간, 절도 사건 등은 총 6,8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으며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살인 사건은 총 17건으로 지난해 26건보다 34.6% 줄었으며 강간 사건도 16.1% 감소했으며 지하철 등에서 일어난 범죄도 4.3% 줄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수감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 10년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 수는 15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2016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약 반세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실업률은 일자리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노동시장의 인력이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26만 3천 개 증가했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7만 6천 개, 건설 3만 3천 개, 헬스케어 2만 7천 개, 금융 1만 2천 개, 제조업 4천 개 등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2010년 10월부터 8년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면 소매 부문은 1만 2천 개가 줄었습니다. 지난 4월 실업률은 3.6%로 떨어져 지난 1969년 12월 3.5%를 기록한 이후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물론 미 노동시장 인력에서 49만 명 줄어든 것이 실업률 감소에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도 63%에서 62.8%로 떨어졌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6센트 오른 27달러 77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전달보다 0.2%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은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3.2%로 집계돼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재학 중인 UCLA 인근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차량 14대를 파손하고 도주한 일당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UCLA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부터 6시간 30분 동안 베니스 블루버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4대를 파손한 뒤 도주했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모두 UCLA 학생과 교직원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히스패닉 2명과 흑인 2명 등 20대 남성으로 이루어진 4인조 일당으로 범행 당시 후드 셔츠와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학교 곳곳에서 폭발물과 위협 경고 메시지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사우스 LA의 로크 고등학교에 폭발물 위협이 가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교내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학교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캠퍼스 화장실에서도 다음 주 위협을 가할 것이란 내용의 경고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칼스테이트 노스리지에선 가을 학기 파이널을 앞두고 이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발견돼 큰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러싱 킹 로드와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A 정비소를 운영하는 임모 씨가 지난 10년 동안 25만여 달러의 판매세를 착복해 2급 세금 사기와 2급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세무국 및 재무국 감사관은 임 씨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5만 891달러의 뉴욕주 판매세를 당국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은 전기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페달의 도움 없이 구동되는 전동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를 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일반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페달의 도움 없이 오토바이처럼 구동장치를 작동시키면 앞으로 나가는 스로틀 방식의 전동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국은 오는 16일부터 자유의 여신상 전망대와 앨리스 아일랜드 박물관 내부에 대해 관광 안내 가이드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관광 가이드 인솔하에 단체로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과밀 현상과 인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이드의 지나친 안내 행동들로 인해 일반 방문객들의 관람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가이드 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풍기와 에어컨 설치 지원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최대 $8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6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월소득이 2인 가족 기준 $3,127, 4인 가족 기준 $4,598 이하의 연방정부 영양보조 프로그램이나 SSI 수혜자면 가능합니다. 또 병원에서 더위 관련 질환으로 진단서를 받을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마지막 토요일 27일은 뉴욕에서 그리고 지난 수요일 5월 1일은 뉴저지에서 일제가 왜곡한 한국사를 자료와 함께 지적하고 무엇이 올바른 역사가 아닌가에 대한 강좌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광고도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여러분들께서 강좌에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잃어버린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새로운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려 말과 이시 조선 간 4대주의적 사관이 우리의 민족에 자리 잡았지만 그래도 고대 조선의 이름을 존중해서 조선이라고 국호를 지었고 따라서 과거의 조선은 고조선이라고 하여 민족사학은 국통과 맥을 이어왔습니다. 일제는 한민족의 혼을 말살하려면 민족혼의 발원인 고대사를 없애버리는 것에 착안해서 초대 총독 데라우즈는 전국에 있는 한국사 관련 서적 색출에 나섰고 단군조선 관련 고대사서 20만여 권을 수거해서 불태웠고 단군조선을 신화로 만들어서 5천년 역사를 반으로 수렴시키고 조선의 고대는
중국의 식민지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일제가 그 조작한 역사와 중국에 유리하게 만든 지도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탄압이 심했어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주체들은 민족을 설명할 때 반드시 환국과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조선상고사의 신채호 선생이나 한국통사의 박은식 선생 등은 고대사의 자료 및 국통의 역사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들어왔던 일제는 1925년 6월 조선사 편찬에 일황 칙령 218호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선사 편수회를 출범시킵니다. 총독부 그 직속 독립관청으로 승격시켜서 조선사 간행을 서둘렀고 1937년 조선사가 완간되었다 합니다. 전 35책 2만 4천여 쪽 분량, 한민족의 역사는 외세에 의해 좌우된 타율적 역사였으며 수천 년 발전이 없는 정체된 역사였다는 이른바 식민사관이었습니다. 청구학회, 진단학회 등이 이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해방 후에도 진단학회는 그 역사를 그대로 강단에서 교육하고 역사학자를 양성해서 강단에 세웠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고 만든 역사서가 한국사가 되었고, 일제 강점기뿐 아니라 해방 후 지금까지 강단에서 교육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민족사학자들이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하면 근거 없는 사례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배달민족인데 그 배달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하면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의 뿌리를 지켜온 민족사학자들에게는 그 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대사가 살아있고 민족의 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민족의 맥과 뿌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좌우대립에서 좌측에 초점을 맞춰갖고 국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됨으로써 민족의 맥을 이어가는 역사는 우리 교육과 생활에서 점차 멀어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다시 찾아내고 이를 우리 후손들과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그거 좋은 일이라 또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배우려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가더라도 역사를 배울 시간이 없고 역사보다는 한 푼의 돈과 이익이 더 필요한 현실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뿌리와 맥을 다해 정체성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